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YTN 상암 시대가 열렸습니다. 4월 28일부터 YTN 라디오도 상암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또 하나의 하모니카 역작, 오는 19일에 열리는 전재덕 3집 발매 기념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이 난쟁이 비트를 보내드립니다. 광고 하나 듣고 그리고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전민경은 프로비아.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그나마 오늘 서부간선도로는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다만 국회대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신월라드목에서 목동교 사이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반대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 일대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밖에 과천에서 사당으로 나가는 데는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반대편 사당에서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동작대로 사당역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남태령을 지나 관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옆으로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즐거운 소식부터 전해야 전할 수 있게 됐군요. 미국 증시가 3일 만에 폭등했죠? 네, 소매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4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6.49포인트, 0.91% 올라서 16,173.2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2%, 나스닥 지수는 0.5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전달보다 1.1% 증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게 이 상승세를 촉발시켰습니다. 예상치 0.8% 크게 웃돈 겁니다. 또 시티그룹의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순이익을 39억 달러 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냈던 38억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이날 시티의 주가는 4.4% 올랐고요. 오늘 밤에는 또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인텔, 야후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 상승폭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시위가 격화되면서 내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군요.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들어선 뒤 강세를 보여왔는데 아베 장세가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베 총리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일본 증시에 급지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어제 0.36% 하락해서 13,910.1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달 초인 3일만 해도 15,000선을 넘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14,000 아래로 밀려나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낙폭이 5.73%로 주요 25개국 중에 가장 크고요. 또 올 들어서 따지면 14.62%나 폭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가를 견인해오던 게 엔저인데요. 엔저가 주춤한 탓입니다. 엔화 가치는 4일에는 달러당 104엔까지 떨어졌었지만 어제는 101엔대 중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엔화값 상승은 기업 실적에 일본 기업들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로다 하루이코 그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8일에 당장 그 추가 부양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 엔화 가치는 그 계속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그 4월 이달부터 있었던 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 내수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주요 수출국인 그 중국 경제도 여의치가 않아서 당분간 일본 증시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엔 가치가 올라가면 원엔 환율도 또 영향을 받겠군요. 예, 억대 연봉이 직장인들의 꿈인데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무려 4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그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은 근로자가 41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 1,577만 명의 2.6%에 달했습니다. 2008년에 억대 연봉자가 19만 5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실제 지난해 그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 원 넘었고요. 또 정유업체인 S-오일도 평균 연봉 1억 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그 총급여가 5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그 상장사 등기 임원은 10% 600여 명 정도고요. 나머지 90%는 대부분 그 등기 임원이 아닌 총수 일가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그 고소득 전문직 그 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예 부럽지만 예 듣기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금융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장들을 오늘 전원 소집한다면서요. 네, 카드사와 시중은행 등에서 그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서 어제는 캐피탈사도 털렸습니다. 그 시티캐피탈과 IDK 캐피탈이 34,000건, 캐피탈에서 그 34,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렇게 금융권 사고는 올 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KTENS 협력업체의 그 매출 채권 그 대출 사기와 시중은행들의 그 도쿄 지점 부당 대출, 또 일부 은행 그 영업정 직원들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오늘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이례적으로 수집해서 기강잡기에 나섭니다. 이건호 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서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1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잦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에 의한 내부 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미 예견돼 왔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 때 그 금융권이랑 관련이 없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연줄로 떨어진 4대 천왕의 그 금융지주 회사들을 맡아서 메가뱅크니 뭐니 이렇게 실력에 걸맞지 않은 헛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직원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엉망이 된 탓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얼차를 주는 거는 1970년대, 80년대식 그 후진적 발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난 사고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김 기자님께서 이 메가뱅크니 뭐니 실력에 걸맞지 않는 헛바람을 불어넣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강득수 전 STS 회장이 어제 배임 횡령 혐의로 끝내 구속됐죠? 예, 공격적인 그 인수합병으로 STX 그룹을 한때 그 재계 13위까지 끌어올렸던 그 강덕수 전 회장이 3천억 원대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경제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 건설, STX 대련 등 그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지시를 하고 또 개인 횡령 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임액은 3,100억 원대고 개인 횡령액은 54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개인 횡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시 한번 그 재계와 재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판이 됐습니다. 예, 이 율산 제세에 이어서 20년, 30년 만에 STX 그룹이 또 무너지고 이 신화가 무너지는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경남 진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진주 외고는 교육부 지정 기숙형 종합고교입니다. 지난달 31일 1학년 학생이 옥상 계단에서 싸우다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엔 말다툼하던 1학년 학생을 훈계하던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한 겁니다. 한 학생은 구속 중이고 한 학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학교 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숨진 이 학교 이사장은 현직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의 부인입니다. 이사장이 사퇴하고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첫 번째 사망사고 이후에 경남교육청이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김미선 참교육 학부모의 진주 지회장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열 하루 만에 같은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달 31일 일어난 사고는 학생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것이라면서요? 네, 지난달 31일 이 학교에서는 1학년 같은 반 그부끼리 방과 후에 주먹 다짐을 벌이다가 결국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걸 학교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까?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지대하게 많은 관심과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도 사각지대라는 곳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 옥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학생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일선 교육청이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실태 조사와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지금 그 교육청이 이걸 하지 않았죠? 네, 일선 학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관할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게 관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서 본인의 의혹을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본인의 의혹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사장 남편이 지금 고영진 교육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남도 교육청은 첫 번째 사고 직후에 실태 조사를 하는 듯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사망사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늦춰진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 저희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경찰 수사가 진행으로 가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감사 부분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 수사 진행을 추이를 보고 있다가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진짜 변명 아닌 구태연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예. 학부모회 의견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영진 현 경상남도 교육감 부인이 이 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 교육감이 그렇게 일 처리를 했고요. 도교육청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열 하루 만에 이번에는 1학년 학생들이 다투면서 뭐 밖에 싸우러 가는 것을 2학년 학생이 훈계를 하다가 한 명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발로 차서 이제 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학교 관리 소홀 아닙니까? 이 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가 되면서 예. 기숙사 내에는 기숙사 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관리를 네.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시라는 그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기숙사 내에서 이런 작은 폭력이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명확하게 없지만 그때 그 상황의 정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리 소홀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통 기숙형 학교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관학교처럼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고등학교에서 기숙형 학교에서는 상급생이 하급생을 뭐 딱히 어떤 룰이 있어갖고 그 지도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2학년 학생이 하급생 학생이 2학년 학생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발길질을 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건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학교는 지금 진주외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반성종합고에서 97년도에 교명을 진주외국어고로 바꾸고 2010년 교육부로부터 기숙형고교로 선정됐을 뿐 이게 특목고인 외고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외고가 아니면 외고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 지역에서 경상남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이 학교 명칭만 보면은 특목고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학교가 반성종합고등학교에서 진주외국어 고등학교로 개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재임을 하고 있던 고영진 교육감이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강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영진 교육감의 영향이었군요. 학부모, 네. 예,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영진 교육감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분은 대출마 선언을 예비선거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학부모인 제가 나오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한들 그분이 저희 학부모들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는 그분의 사람 됨됨이가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현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도민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아마도 여론은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예, 학부모회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영진 교육감이 출마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예. 예, 요즘 어느 지역에는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주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진주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라든가 통계가 작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믿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저 역시도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추세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위험 수위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래로 떨어지고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는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대형 사고가 연이어서 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던 40년 전에도 역시 학교 폭력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으면 아마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크게 났을 겁니다. 예, 그때는 학교 폭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진주외고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특별히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방송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겉도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고요. 예. 실예를 들면은 학교 전담 경찰 제도라든지 학교 내 CCTV 설치 그와 또 맞물려서 정부가 4대학 근절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생겼고요. 또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진주외고의 학생과 교사들이 이 사건을 접한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두통, 심지어는 밥 먹는 것을 회피하고 잠자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관내교육지원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치료라든지 이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할 것이고요. 예. 피숙형 학교 관리 감독 점검도 꼭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주외고를 감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그 의혹을 밝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미선 참교육 학부모회 진주 지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예,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YTN 상암시대가 열렸습니다. 28일부터 YTN 라디오도 상암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 하나의 하모니카 역작 오는 19일에 열리는 전재덕 3집 발매 기념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 난징이 피트라는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인생을 맛보리 맥콜.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문화로 읽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주제 참 재밌게 정해오시네요. 기황후 그리고 정도전 이 두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데 예. 안 그래도 요새 기황후 보느냐 정도전 보느냐 그런 얘기가 이 스포츠 신문에 크게 났더구만요. 예. 그 지난 얼마 전에 3월 달에 있었던 한국 갤럽이 한 조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전체 1위에 기황후가 오르고 그리고 5위가 정도전이었는데 근데 2위부터 4위까지가 예능이었기 때문에 드라마 부분만 따로 계산하면 1위가 기황후, 1위 기황후, 2위 정도전. 지금 둘이서 원투펀치를 형성하면서 사극 전성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극이 고정 팬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기황후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1위에 선정됐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지금 안방극장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데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근에 사극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남녀의 로맨스에 집중하는 그런 사극들 아기자기하게 그런 사극들이 많았는데 기황후는 모처럼 한국 그러니까 이 고려와 원나라를 넘나드는 서사적인 거대한 스케일. 그 선이 크다는 거네요. 그걸로 처음에는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지원 씨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궁으로 궁녀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궁중 치정 사극의 형태를 띠면서 우리나라 궁중 치정 사극에 꼭 나오는 게 매질하기 후궁들끼리 뭐 이렇게 그렇죠. 매질하는 거 나오죠. 왕비가 뭐 저기 장희빈한테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매질하기 아니면 독약 먹이기 아니면 저주하기 우리나라 옛날 조선왕조 500년 보면 꼭 지푸라기 인형을 어디다 묻고 막 이런 식으로 장희빈에서도 나오고요. 이 치정 사극 3대 세트가 그 매질하기 독약 먹이기 저주하기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데 기황후에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때릴 때는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저주를 할 때는 막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막 되게 막 화려하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독약은 태후가 황후한테 임시 못하는 향을 맡게 하고 황후는 후궁들을 날마다 줄을 세워서 불임약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엽기적인 설정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방 극장의 주부 시청자들한테 특히 이제 사랑을 받아서 왜냐하면 주부 시청자들은 치정 사극을 옛날부터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치정 사극의 주인공이 장희빈이죠. 그러한 구도를 이제 원나라 황궁을 배경으로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이 하지원인데 이 하지원 씨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배우입니다. 사실은 방금 매질하기, 독약 먹이기, 저주하기 이러니까 이 하지원 씨가 사실 스타가 된 것은 진실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만은 그 전에 그 용호의 눈물에 이 매를 맞는 그 후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역할로 나왔었죠. 하지원 씨가 용의 눈물에 나왔습니다. 용호의 눈물에도 그 이제 왕비의 그 이제 시기를 받아갖고 왕을 한 모셨다가 그 매를 맞고 한국에서 이미 매를 맞았었군요. 그러니까 이 매질하기 매를 만나니까 그 생각이 이번에 원나라에 가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하지원 씨가 지금은 이제 대배우가 됐는데 이번에 헐리우드 진출설이 나오죠? 지금 헐리우드 진출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그 외국에서 시나리오까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기황후가 끝난 다음에는 어쩌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하지원 씨를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씨가 요사이 그 레드 같은 데 나오고 대성공을 거두고 터미네이터까지 진출했는데 이 하지원 씨도 이제 남자 배우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여배우가 돼서 정말 전 세계가 이 주목하는 여배우가 돼서 인기를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막상 드라마 기황후 이게 제가 사실 이 기황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드라마에 관해서 한 2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풀스토리를 공부하고 또 이 방송을 본 분들이 수많은 의견을 듣고 이러는데 이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비판이 막 쏟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 드라마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었고 아직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사극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가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기왕후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고려의 공려로 원나라에 그렇죠. 가서 예. 원나라의 황후가 됐는데 문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고려를 거의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니, 우리가 국사를 배웠을 때는 그 기황후가 가서 이 기황후의 형제간의 이 기철. 예, 그런 부원파들이 엄청나게 우리 고려를 핍박을 하고 그렇죠. 전횡을 했죠. 예. 그래서 국민왕이 나중에 고려를 자주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기씨 집안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처형했죠. 그랬더니 또 기왕후는 원나라의 병사를 보내서 고려를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입장에서는 역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물을 마치 고려를 대표하는 시대적인 영웅으로 민족적인 영웅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역사 왜곡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말씀 저도 좀 합시다. 더 나아가서 충례왕.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려사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이 충례왕은 대단히 나쁜 왕입니다. 거의 무슨 폐륜과 비슷한. 폐륜이죠. 자기 장모, 그뿐 아닙니다. 새 어머니라고 해야 됩니까? 계모라고 해야 됩니까? 요사이 말로 하면 그 아버지의 여자까지 건드리는 그런 폐륜적인 그 황음에 찌든 그런 왕인데 이 왕을 또 그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 왕을 멋있게 그리려고 했다가 이게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본편 드라마에서는 충의왕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왕유라는 가상의 인물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작진 스스로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인정을 해서 극중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바꿀 정도로 역사 왜곡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죠. 왕유라는 가상인물이 등장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요사이 우리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허구란 걸 모르거든요. 거기다가 이 기왕후 정도가 되면 외국에 이제 한류 바람을 타고 많이 팔려 나갈 것인데 우리 역사를 외국 사람들이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중국 드라마 이 역사적 드라마를 보면 중국 역사를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것은 허구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최소한 자막 처리라도 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극은 글자 그대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극이라는 뜻인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극이 너무 지금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 사극이 전해주는 얘기들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정신을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가 있고 게다가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극을 만드는 분들은 최소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드라마 작가가 역사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을 함부로 자기가 재단을 한다라든지 하는 예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편견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거의 역적이나 마찬가지인 인물을 정반대로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왕후가 고려를 위해서 원나라에서 활동했다라는 지금 컨셉으로 드라마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철을 비롯한 기씨 집안의 이런 폐악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려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심각한 역사 왜곡이 아닌가 지금도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차라리 명백히 허구임을 보여주는 사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건 좀 저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뭐 나중에 기왕후 제작진이 언젠가는 이 기자들에게 좀 얘기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요사이 패션 사극이나 퓨전 사극도 많죠? 요즘에 사극이 제가 이제 요즘에 역사를 너무나 많이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요즘 사극은 퓨전 사극이나 팩션 사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팩션 사극은 역사의 기존의 그 이야기를 비틀어서 전혀 새롭게 전개하는 사극을 팩션 사극이라고 하고 퓨전 사극은 현대극적인 요소와 기존의 사극적인 요소를 섞은 것을 이제 퓨전 사극이라고 하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맛은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진짜 역사는 거의 다 사극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장옥정 맞습니다. 사랑에 살다에서는 장희빈이 하이힐을 신고 마네킹을 만들면서 패션쇼를 열기도 하고 국가의서에서는 이순신의 조력자로 구미호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미호가 등장해요? 예, 신의에서는 현대의 여의사가 고려말로 돌아가서 최영장군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거의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냥 새롭게 만들다시피 하는 그거 자체가 신선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진짜 역사를 다룬 사극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한 현실.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역사 왜곡은 참할 문제죠. 어떻습니까? 정도전이 이제 다시 이제 정통 사극으로 등장을 했는데 정도전은 어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바로 정도전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였습니다. 정도전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것은 정말 오랜만에 거의 1980년대에 봤던 조선왕조 500년 같은 느낌의 그 역사적 사료에 충실한 정통사극 이것은 오랜만이다라고 해서 정통사극을 주로 아저씨들이 좋아하죠. 중년 남성이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중년 남성이 그동안 이제 그 드라마는 대부분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년 남성이 드라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다가 야 정말 모처럼 중년 남성이 볼만한 드라마가 나왔다. 그리고 매체들도 이렇게 역사적 사료에 충실한 사극은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해서 정도전이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화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왕후에 비해서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이게 똑같이 기왕후는 이제 중년 여성의 절대적인 지지, 정도전은 중년 남성의 절대적인 지지. 채널권을 여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중년 여성의 지지를 받는 것이 시청률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정도전처럼 남성의 지지를 받는 드라마는 아무리 엄청난 화제의 대상이 돼도 시청률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정도전에서 그려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오늘의 현실에 많이 빗대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도전을 계획적인 인물로 그리는 것도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예. 정도전의 작가가 과거에 민주노동당, 민주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보좌관을 다 거쳤던. 다 거친 분이군요. 여야를 다 거쳤던. 그래서 대사에도 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요즘 국회 이야기를 보는 듯한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거의 전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거기 극 중에 이제 정치 구단 정치 대마왕으로 나오는 인물이 이인임. 이인임이 기존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냥 고려말 권문세가의 대표고 탐관오리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그려졌었는데 이번에 정도전에서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수완을 가진 엄청난 정치적인 거물로 그려지면서 그게 이제 또 시청자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인님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정적이 없는 권력은 고인물과 같소이다.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권세와 부귀 영화를 오래 누리고 싶으면 정적을 곁에 두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재밌군요. 이게 이제 요즘 정치에서도 보면 상대를 계속 배제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 싸움에 염증을 누리고 있던 차에 이렇게 딱 사극에서 그런 걸 경고하는 대사를 해주니까 시청자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이 없으면 오히려 쉽게 부패하고 쉽게 무너지죠. 이 드라마 속에서 권문세가가 양대 정적이 있었는데 바로 최영장군과 사대부 양대 정적을 다 물리치고 이 권문세가가 독주하게 된 다음에 결국 권문세가 세력이 부패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20대 네티즌 또 정도전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20대 네티즌들은 이 사극이 단지 중년 세대에게 익숙한 과거와 같은 느낌의 정통 사극일 뿐만 아니라 요즘 20대 네티즌이 공감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고려 말에 벌어졌던 엄청난 그 양극화. 서민한테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데 권문세가는 땅이 너무 넓어서 산과 강으로 그 경계를 삼았다. 그때 15지종으로 15개 대형 농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즘 20대가 보기에 20대도
집 한 채를 못 사니까 예. 20대도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상황으로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개혁하려는 정도전한테 지금 네티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올해 스크린에서도 사극 바람이 불 예정이죠? 올해 스크린도 지금 사극이 굉장히 인기를 끌 예정인데 예. 올 여름에 지금 조금 있으면 현빈 씨가 연기하는 정조로 나오는 영린 지금 나오고 정조 시대 스토리가 또 나오는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영린이군요. 예, 영린. 예, 나 영린이 고려시대 때 줄 알았는데 예. 정조시대 때군요. 예.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순신 장군이 출동합니다. 명량, 회오리 바다. 그리고 이병헌, 전도연 씨가 협녀라는 제목으로 예. 또 사극을 찍고 있고 참 이병헌 씨 정말 바쁩니다. 네, 미국 정말 갔다가 한국 갔다가 사극 미국 찍었다가, 갔다 한국 갔다. 하정우 씨, 강동호 씨 지금 군도 만들고 있고 예. 김남길, 손예진 씨 해적 등등등 올해 내내 사극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톱스타들이 사극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0327님, 우리 아이들도 좋아해서 함께 봅니다. 역사 사실이 왜곡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흑우나 사실을 꼭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97님, 사극은 역사학자들이 관리하에 제작하게 한다면 지나친 역사 왜곡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아직 우리 방송국에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통 사극이 앞으로 계속 사랑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통 사극이 앞으로 계속 사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건 받지 않건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정통 사극을 하나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인기가 있어서 뭐 퓨전, 팩션, 뭐 역사를 꼬고 뭐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래도 그 공영방송사라면 정통 사극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서 국민들이 조금 그 사극을 보고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 포커스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1726님, 학교 폭력 소멸 위해 발본세관하고 학부모, 학생,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3077님, 정치, 경제 쪽 얘기는 어려우는데 처음 되는데도 속속 잘 들어옵니다. 잘 들을게요. 0575님, YTN 전현식 변호사님 출발사 참 날마다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다. 이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557님, 전현책 변호사님 예리하고 재치있는 질문으로 또 제 칭찬이군요. 본방송 하차하신다니 아쉽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8일 남았습니다. 4925님 출근길 동반자 YTN 애청자입니다. 저는 화요일 문화포커스가 제일 재미있더군요. 수요일 윤경 기자 평론도 재밌어요. 5023님 상암시대 축하합니다. 운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당첨자 5023님 예,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클로징 멘트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그리고 내수 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으로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엔 고용률 70%, 4%대 잠재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솔직히 국민소득 4만 달러보다 저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라는 표현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 클로징 멘트에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그리고 공기업 부채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금 충당 채무 600조까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채무를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부채는 무려 1,800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경제를 막는 진짜 빙규는 가계부채입니다. 작년 말 1,021조가 된 가계부채는 지금도 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빚진 국민들이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돈 드는 보편적 복지를 처리하지 않는 한 역동적인 경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